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CPU하고 DRAM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핀수가 차이가 나서 16기가를 이렇게 슬롯에 하나 꼽고 두 개 꼽아도 288이에요. 그냥 이것만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280자를 갖다가 각각 독립된 장치로서 이것을 이렇게 16기가 이렇게 시스템 DRAM을 꼽고 하나 꽂으면 32기가가 되는데 통로 자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갖다 핀수를 갖다가 DRAM 제조 회사에서 뭐 삼성이나 이렇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핀수를 늘리든가 현재보다 아니면 이쪽 핀수도 독립된 장치로 인식을 해갖고 16기가 꽂으면 하나에 32기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16기가 16개 3개를 꽂았다면 각각 독립된 장치를 지원해서 이거를 지원해줘야 돼. 기판에서 그럼 설계를 할 때부터 이 핀수를 지원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PC방 전용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사타 케이블처럼 만들어서 독립된 장치가 하나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 288핀에 3개면 얼마죠? 3개를 다 하죠. 4개도 꽂을 수 있어요. 230, 3개면 864핀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걸 것 갖다가 CPU에다 꽂아주면은 이것은 핀수가 거의 얼비슷하게 맞춰지는데요. CPU 지원 핀수는 LGA 1700은 12에서 14세대 1700개를 지원하고 LGA 1200은 1200개를 지원합니다. LG 1151은 1151개를 지원하고요. AMD 거는 이렇게 데스크탑 CPU는 라이젠 에로 세대가 1331개를 지원합니다. AM5 1718개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기판 자체에서 이게 통신을 또 핀수를 이렇게 늘리도록 지원을 하거나 CPU 자체에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통신선을 늘러서 하면 이게 오히려 HBM보다 나을 수도 있다. 가격 대비해. 그럼 VRAM도 그렇게 똑같이 VRAM 하나 꽂고 16기가 2개 꽂고 세금 각각 핀수를 인식하게 해서 독립된 장치로 인해서 다 지원해주면 CPU에서 기판 자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SATA 케이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케이블을 위로 와이어처럼 건설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다. 그리고 SRAM, DRAM의 결합을 만들어주거나 SRAM, DRAM의 결합을 CPU 자체에서 SRAM, DRAM 넣어주거나 바깥에다가 DRAM을 SRAM, CPU 같은 데는 DRAM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전용 CPU 전용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시스템 DRAM에서 일할 때 얘는 따로 독립되게 따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여준다. 아니면 여기다 DRAM 플래시를 붙여줄 수도 있다. 저장까지. 그래서 병렬 현상이 병렬 처리에 강한 CPU를 하나, 둘, 세 개 만들더라면 어떻게 통신 포트가 통신 핀수가 3개로 드러나게 돼. 각각 독립되게 만들어주면 한 곳에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뭐 DRAM도 CPU도 통신칩도 그다음에 A사레다의 어떤 TR 모듈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각 독립되게 통신 핀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 단일 칩이라도 16기가다 그럼 2개 묶어잖아. 그럼 통신 포트를 288자를 2개를 다 지원하자. 그렇게 되면 이 속도가 엄청 늘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4기가짜리 4개면은 4개를 지원할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럼 DRAM이나 CPU, GPU나 통신칩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하거나 HDD도 이렇게 통신 핀을 한 군데만 있잖아요. 한 군데만 있으니까 2군데, 3군데 이렇게 해주거나 SSD 또는 플래시 메모리도 SSD도 2군데, 3군데 이렇게 핀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입출력 핀을. 그렇게 되면 엄청 이거를 지원한다. 이론적으로 지원한다면 굉장히 빠르다. SRAM DRAM을 HDD에 붙여주거나 그다음에 SRAM DRAM을 HDD에 붙여주거나 또는 SRAM DRAM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SSD에다가 붙여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하고 SSD의 두 가지 결합이 되는 거죠. 단독 플래시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플래시 메모리에 거기에다 SSD는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것도 이렇게 통신 이렇게 입출력선을 한 군데가 아니라 2개, 3군데 만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급한 저장을 이 플래시 메모리에 하나 하고 이게 그렇죠. 통신 핀수의 그 확장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급한 저장 여기 하고 나머지 이렇게 SSD로 이렇게 넘겨가거나 급한 저장을 플래시 메모리에 먼저 DRAM 플래시 붙여놓거나 아니면 HD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놓거나 SSD를 붙여놓고 여기서 급한 저장 여기 하고 여기 저기 HDD로 이렇게 넘어가자 순차적으로 배터리 컴퓨터 꺼도 배터리에 달아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대규모 저장은 HDD 하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CPU나 DRAM 아니면 이렇게 GPU, HD, SS에다가 현재 기판에서 확장의 한계가 어려우니까 통신 핀수를 충분히 지원하게끔 설계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SATA 케이블처럼 전용 이렇게 것을 만들어 가지고 288펜 3개를 갖다 지원하는 이런 이렇게 케이블이 있다. 그래서 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얘를 CPU에다 꽂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독립된 장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든가 해주면 좋은데 CPU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핀수가 그래서 인텔 게 있고 AMD 게 있는데 그래서 널널한데 이것을 3개를 지원 16기가 시스템 하나 꽂았다 2개 꽂으면서 이것을 288, 88을 3개를 다 지원하자는 거예요. 독립된 장치를 이제 그러면 속도가 오히려 지금 빨라진다라는 거죠. 5개 슬롯 16기가 5개를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 온오프 할 수도 있고 항상 총풀 상태로 움직일 필요 없이 전기를 끄고 안 끄는 그래서 전력을 아끼는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16기가가 지금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반도체 회사를 따라서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각 개별 칩이 그러면 개별 칩을 가지고 8개짜리 20개로 늘리거나 대중소로 만들어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16개짜리 40개로 늘려져 갖고 D램을 갖다가 대중소로 해서 큰 용량의 파일은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그것도 언어프 할 수 있으면 좋죠. 이론적으로는 개별 칩을 언어프 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항상 풀 대기 상태에 필요 없이 전력을 아끼는 기술에 해당하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램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동영상 10분짜리 되면 10초 단위로 작은 단위로 동시에 띄워가지고 동시에 읽어버리자는 거죠. 나중엔 동영상 제작도 이제 10초 단위로 동시에 제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픈 AI도 그렇고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저장까지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따라서 조장도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냥 이렇게 10초 단위로 딱 저장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똑같이 이렇게 VRAM에게도 16기가 VRAM 하나 꽂았다, 2개 꽂았다, 3개 GPU에서 그리고 강력 288핀이다 그러면 이거를 다 총합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하자는 거죠. 총이 몇 개죠? 네네네. 그래서 288핀 3개를 다 지원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핀수를 늘려갖고 통신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HBM이 지금 핀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대 지원 핀수가 HBM의 최대 지원 핀수는 그래서 1024개였지만 차세대계 HBM4부터는 2048개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16기가를 했잖아요. 16기가를 갖다가 288핀인데 이것을 288핀을 2개짜리로 8기가인데 2개짜리로 만들었다. 2개짜리를 다 지원한다. 288, 28을 2개를 다 지원한다. 하나 꽂으면 2개를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2개를 지원하는 입출력 핀수가 288개를 2개를 지원하면 얼마죠?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하거나 그것을 16기가를 하나 꽂고 2개 꽂고 3개 꽂을 때 이것을 다 핀수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지원만 해주면은 CPU와 DRAM 간의 속도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다. 가격 대비해서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32GB를 꽂으면은 거기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입출력 통신 포트 288변을 2개를 다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독립된 장치를 간해서 가상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16기가가 8기가짜리 2개인데 2개로 인식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각각 독립 장치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D램의 숫자를 최대한 8개면 20개로 늘려주고 16개면 40개로 늘려주는 기술을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내부가 4개가 하나가 구성 코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4개의 CPU 어떤 D램이 하나의 D램을 구성한 개별 칩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별 칩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할해서 각각 독립되게 4개의 이렇게 구역이 같이 뭐 특화된 일도 할 수 있고 같이 협동해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PU 같은 데서도 제가 코어에 대해서 코어가 총 오면서 CPU가 몇 개인가?
그래서 지금 HBM이 이게 핀수의 차이 때문에 속도를 이렇게 빨리 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핀수를 갖다가 16기가가 288핀 두 개를 갖다가 CPU에서 지원한다. 기반의 설계는 그렇게 해주거나 전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SATA 케이블처럼 케이블을 핀을 많이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PC방 전용선처럼 핀수를 다 통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준 꽂아주는 독립 장치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빨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288핀 두 개를 지원한다. 16기가가 8기가 8기가 두 개를 합쳐놨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지원한다라고 봐요. 각각 지원한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예. 지금 288핀 하나로 이렇게 16기가 하나 꽂고 두 개 꽂고 세 개 꽂아도 288핀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네. 280을 세 개, 다섯 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HBM처럼 총 핀수가 늘어나서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VRAM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CPU의 코어 개수, CPU의 코어 개수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코어를 집어넣는 기술을 쓰고요. ALU도 대중소, SRAM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적을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항상 큰 용량을 다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금의 용량도 일꾼을 많이 늘려가지고 대중소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대중소로도 최대한 집적을 한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화소수를 갖다 대중소로 집어넣어서 최대한 픽셀 수를 많이 집어넣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CPU 코어 수가 이렇게 총케어 CPU 안에 이게 독립된 연산 장치인데요. 물리공은.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늘리려면 대중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한된 면적 속에 들어가려면 작은 놈들을 많이 이게 DRAM처럼 그렇게 들어간 작은 놈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저는 그 코어도 하나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CPU가 분명히 한 놈인데 그렇죠. 뭐 CPU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병렬 처리 연산이 강한 놈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갖고 핀수를 이겼다. 여기도 핀 지원하고 여기도 핀 지원하고 여기 입출력 지원, 여기도 세 개의 핀을 각각 독립된 형체 지원하면 이것도 속도가 빨라질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칩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최대 핀수를 입출력 전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해서 핀수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같이 독립적으로도 일하고 같이 협동해서도 일하고 분산해서 일을 처리하고 합산해주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HBM의 원리가 결국 핀수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인데 그래서 핀수를 갖다가 지원해주면 된다. 현재 있는 16기가든 32기가든 몇 기가든 그런 핀수를 8기가짜리 두 개를 해서 각각 280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판에서 그것을 만들어주거나 기판 자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SATA 케이블처럼 이렇게 해서 총 막 2,000개의 핀을 지원하는 이런 이렇게 케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와이어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기판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독립된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핀을 지원하는. 그래서 CPU 그랬다 CPU도 여기다가 접속을 하고 거기다가 접속을 해서 접속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서 일처리를 갖다 서로 통신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선 중계 송수신 중계 장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병사들이 갖고 다니는데 이것을 100사람의 것을 무선 송수신 장치를 지원해 준다. 뭐 이동통신에서도 이렇게 뭐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접속자들을 갖다 신호를 처리해 주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런 어떤 CC 집안에 있는 CCTV를 8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8개를 운영하는데 유선이나 무선이나 얘를 신호를 처리해주고 하나의 선만을 데스크탑에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CPU하고 DRAM 간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CPU, DRAM, GPU
이런 HD, SHD 각각 이런 선을 기판에서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된 장치가 신호를 처리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혹시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 핀수를 HBM의 핀수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그 핀수를 갖다가 독립된 장치로 16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슬롯에 꽂게 되면 그 핀수를 다 지원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독립된 장치로서 인식을 해서 VRAM도 그렇게 할 수 있다. VRAM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각각 핀수를 다 지원해주면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독립된 장치로서 언어푸드화해서 전력을 아낄 수도 있고. 그래서 8개나 16개로 개별칩이 된 거를 8개를 20개로 늘리거나 16개를 40개로 늘려갖고 대중소로 만들어서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동영상 10분이다가 10초 단위로 동시에 떼어버린다. 이해가 가시죠? 동시에 읽어버리고 이러면 속도가 빠르다. 쓸 때도 동시에 쓰고 그것을 저장까지 하고 조각 단위로. 이 기술은 저의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속도가. 네네네. GPU가 총 코어가 몇 개냐면 GPU 코어를 항상 풀 대기 상태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 개인데, 그래서 GPU의 코어는 수백에 수천 개 작은 연산 유닛 동시에 단순계를 처리하는 대규모 병렬 연산 장치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는지. CPU 코어는 소수, 보통 2개에서 2개에서 24개까지 강력한 코어로 구성하는데 이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불안해서 각각 독립된 장치 여러 개의 CPU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 뭐 DRAM도 그렇게 할 수 있고 SRAM도 그렇게 XRAM도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겉으로는 한 놈이 좀 여러 개로 구성해서 독립되게 움직이거나 협력해서 움직이는 이런 개념을 집어낸다면 제 기술이다. CPU 코어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을 개수를 많이 늘려서 일꾼을 많이 늘려서 빨리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제가 예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GPU 코어 개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코어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어떤 GPU다 그러면 안에 코어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미니 컴퓨터로 만들어 독립되게 일하게 독립장치, 독립된 미니 컴퓨터로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안에서 컴퓨터가 들어 있어서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제가 회사 내에 이렇게 미니 컴퓨터를 100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분산해서 직렬 연산하게 처리하고 다시 합산해주고 많은 일꾼이 일감 들어오면 분산해서 일 처리해서 빨리 하면 처리하고 혼자서 다 하려면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또는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쪼개서 동시에 그것을 처리하고 그래서 동시에 작은 자국도 읽어버리고 이렇게 띄우고 저장하고 또 플래시 메모리까지 해서 저장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번 암호 설정을 해갖고 또는 외부의 독립된 장치로 통신선을 끌어갖고 만들어놓고 전체가 합산해지지 않으면 파일이 열리지 않는 기술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쿠다 코어 같은 경우는 최신 고성능으로는 수만 개에 달한다. 이거를 갖다가 100개짜리, 그러니까 1000개짜리로 쪼개갖고 수십 개의 컴퓨터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느냐. 각각 독립된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 놓을 수 없고. 그래서 단순한 것은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합산해주고 각각의 특화된 일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CPU에도 들어가고 GPU에도 들어가고 DRAM에도 들어가고 통신칩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으로 현재 DRAM 같은 게 8개 있는 거를 개별칩을 16개, 20개로 만들어 놓거나 그래서 16개를 40개로 만들어 놓는다. 최단 조각 작은 일꾼을 늘린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코어를 분할해서 독립된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데스크탑에도 기판이 여러 개, 대중소 들어갈 때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하나지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개념을 쓰는데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어떤 태블릿 PC 아니면 스마트폰 그다음에 모든 그 로봇 또는 이렇게 비행체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비행기 임무 컴퓨터가 됐든 그다음에 방산 장비